여러분, 부동산 시장에 악순환 구조 바로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관망세로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오늘 부동산 사이클로 보는 다음 시장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 구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과거 시장과 지금 펼쳐지는 시장이 너무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를 거치면서 아니면 여러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의 정책이 나오고 또 규제가 나오고 또 완화 정책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보면서 악순환 구조의 상황에 조립했다.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요. 공급 없이 규제로만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연한 이치고요. 이 흐름대로 시장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악순환이 되는 사이클로 지금 돌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이클을 보시죠. 주택은요, 고정 수요가 항상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수요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 수요와 추가 수요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고정 수요는요, 당연히 있죠. 세대가 분리가 되고 핵가족시 되고 또한 결혼으로 인해서 또 세대가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매년 일정 수준의 고정 수요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서울, 특히 서울은 인구가 몰리는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고정 수요에 대비한 공급을 꾸준히 해줘야 이 바란스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수가 생겼을 때 지금과 같은 폭등장이 오거나 폭락장이 오거나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추가 수요는 어떤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으로 추가 수요가 생깁니다. 일자리라든가 교육, 말씀드렸듯이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대대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는 건데요. 일자리나 교육, 이런 여건들이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 서울로 인프라가 집중되다 보니 결국 서울에 추가 수요가 몰려드는 거죠. 고정 수요 플러스 추가 수요가 생긴다는 거고요. 또 정책적인 요인으로 똘똘한 한 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결국은 서울 내에서도 입지 상급지로 입지 이동이라든가 또 지방에서 다주택을 버리고 서울로 똘똘한 한 채를 살아오는 이러다 보니 고정 수요에다가 추가 수요가 갑자기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급 불균형을 일으키면서 그 상승하는 여건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기본 원칙은요, 결과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때는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정체되어 있는, 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급 물량이 없는 것들을 봤을 때는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거기다 급등까지 합니다. 자, 공급 부족의 대표적인 원인이 뭘까요?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요, 제가 시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해본 결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전 첫 번째로 듣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충격인데요. 자, 정치적 이해관계 뭐냐? 우리 서울시만 놓고 봐도 과거 지금 현재 시장과 그 전 시장 또 이런 어떤 정책들의 대립적인 걸 볼 수 있겠죠. 바로 여와 야의 정책으로서 정반대의 노선을 걷기 때문에 시장엔 혼선이 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건데요. 중장기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5년 단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임기 내에 뭔가 실효성 있는 것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에 현실적인 게 가미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책의 일관성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가장 큰 공급 부족의 대표적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세훈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라고 서울의 전면 개발을 생각을 했었죠. 또한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폈었고 하지만 시장이 바뀜으로써 박원순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박원순 시장 자체는 전면 개발에 대한 이 부작용을 짚으면서 도시 재생에
목표를 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정책에 반하면서 지금 현재 서울의 공급 부족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어떤 부동산 정책도 있지만 뉴타운 정책 아니면 한강 주변의 어떤 한강 르네상스의 개발, 뭐 이름은 같이 할 수 없었겠지만 그런 개발이 이루어졌었다면 지금 같은 일이 과연 발생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에서 공급이 부족이 생기고요. 경제적인 충격,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건설사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급을 할 수 없는 거겠죠. 우리 과거에 IMF 때라든가 금융위기 때 이럴 때를 짚어봤을 때 한동안 공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급 불균형이 나오는 훗날 그런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급 부족이 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요. 부동산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비탄력성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죠. 과거 문정부 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얘기가 있죠. 가격이 올라가니 공급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뭐 빵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공급을 할 수 없다. 이런 재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급등하는 어떤 상황에 돌입했을 때는 브레이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책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온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상황이 되고 수급 불균형이 되고 가격이 급등하는 최근의 사례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정부에서는 시장 개입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가격이 급락을 해도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급등을 해도 개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 시장 개입에서 규제로만 지금 나왔습니다. 현재 6.27 대책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됐죠. 다른 또 규제가 나온다면 세제상 또 아니 법이라고 해놨는데 법보다는 시행령, 시행 규칙을 통해서 바로바로 즉시에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규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다. 이런 어떤 예고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제로 수요 단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강제 수요 단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가 전부 위축이 되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에 보시면 거래량이 위축이 되고 거래가 당연히 감소가 됩니다. 이 시장은 매도와 매수는 서로 관망세입니다. 매도자가 흔들려서 물건을 쏟아내면은 가격이 하락으로 오는 건데 매도자도 관망세, 매수자도 기대감으로 관망세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 규제에 대한 바로바로의 결과는 나온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는 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요 억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보시게 되면 이 다음 시장입니다. 바로 오늘 주제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 다음 시장은 바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무슨 얘기냐? 매매 수요가요. 임대차 수요로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시 또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될 거냐고요? 자, 규제돼서 서로 관망세,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데 기본적인 수요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임대차 시장의 거래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 임대차 시장으로 왔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 현상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투자 매매 수요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투자 수요가 임대차 시장의 물량 공급자가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전세 공급 물량도 없다. 결국은 뭐냐? 이런 상황에서 또 여기 전세 수요, 임대차 수요가 들어왔을 때는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걸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근데 과거와 똑같이 계속해서 상황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전세가 상승은요, 월세 전환율까지도 높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세가가 높아지면서 월세 부담이 더 높아진다. 결과적으로는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전환돼서 매매에 대한 어떤 부분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또 임대차 시장이 왜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가 더 오르고 더 폭등하게 된다 그러면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면 다시 또 매매가가 움직이는 거죠. 지금 현재 매매가가 이 상태에서 서 있는데
전세 시장이 올라가서 밀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매매가가 다시 또 재상승하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요 한 장이 다음 시간에 펼쳐질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서울의 지금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2% 됩니다. 원래 좀 더 높았죠. 하지만 아파트 매매가가 급상승하다 보니 전세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52% 정도 됩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0%대도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10% 정도 상승하면 바로 매매 전환 수요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매가 재상승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매매가가 상승할 때는요 중하급지부터 당연히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들 상급지만 계속 가격이 올랐지만 이제 중하급지가 오를 차례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정책 6억에 대한 대출 규제를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6억 대출로 살 수 있는 최상급지를 갈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중하급지가 상승을 하는 거고요. 중하급지가 오르게 되면 중하급지와 상급지의 갭이 메꿔지면서 상급지에 다시 상승을 하는 동력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쉽지만 항상 반복되지만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요, 이 상황 지금 말씀드린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순환 구조인데 가격이 급등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규제를 통해서 시장 가격을 잡는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 드리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은요 지금 말씀드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공급 부정이 나오는 이유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거에 대처하는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너무 급등하는 것도 시장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진정할 수 되는 이런 효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길지는 않죠. 통계로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전이 될 수도 있다. 아무튼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왜곡이 된다. 임대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되고요. 다시 또 매매 시장이 변화를 주게. 따라서 규제로 시장을 컨트롤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미리 선례들이 다 있었죠. 자, 임대차 시장 불균형과 매매가 재상승은 불보듯이 지금서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요.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란 재화는 결국 우상향했다. 우리 건국일의 부동산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 물론 중간중간 어떤 부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하락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다시 결국 정고점을 돌파하고 또 상승하고 인플레에 의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가지 측면으로 보고 온다면 우리가 무주택자, 집이 없고 이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비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가격이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약간의 변화는 생길 수 있지만 하락은 없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무조건 추가 상승에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 주거비 부담에 대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되는 것, 이런 상황들이 곧 펼쳐진다면 바로 중급지, 중하급지의 가격 상승이 바로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오늘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아니면 자녀분들의 주택을 마련해 주고자 하신 분들은 정말 이런 이렇게 관망 장세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룰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